단독주택 절대 투자하지 마세요. 몰라서 속지 말자 부동산 정보를 알기 쉽게 가르쳐주는 부동산 캡틴입니다. 요즘 청약 경쟁률은 수백 대 1을 넘고 자고 일어나면 수천만 원에서 수억씩 오르는 게 아파트 값이죠. 비교적 저렴한 빌라나 단독주택을 구매하려고 해도 마음만 더 답답해집니다. 그런데 단독주택 잘못 투자하면 정말 머리만 아프고 나중에 팔리지도 않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단독주택을 설명해 볼게요. 서울에 60평이 넘는 단독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다행히 대출이 없죠. 사실 수백 평짜리 저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주택의 미래 가치가 지금 현재의 가치보다 큽니다. 우선 위치상 더블 역세권에 한 곳은 GTX, 다른 한 곳은 경전철 예정지입니다. 그리고 중공업 지역이죠. 단독주택이 중공업 지역에 있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오히려 주거 환경이 나쁘면 삶의 질이 떨어질 수 있죠. 하지만 나중에 수익형 부동산으로 개발한다면 주거 지역보다 높은 건폐율과 용적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5년 내로 서울 아파트 구매와 이 주택을 수익형 주택으로 건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낙 가격이 저렴했어서 수익률로 따지면 주변 아파트 2배 오를 때 여기는 4배 올랐고 투자 비용은 들겠지만 복합 부동산으로 만들면 지금보다 무조건 2배 이상의 가치를 갖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독주택은 제대로 알고 투자하면 대박이 나지만 모르고 투자하면 정말 답이 없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단독주택 잘못 투자하면 어떤 골칫거리가 생기는지 말씀드리고 반대로 단독주택이 갖고 있는 장점과 최악의 단독주택 피하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보통은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오래된 단독주택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수리비와 유지비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처음에 30년 된 단독주택을 구매하면 리모델링은 못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보일러, 장판, 벽지, 셰시 정도는 교환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1군의 KCC나 LG 셰시가 아니고 기본 옵션 기준 2군의 하늘창이나 영림 정도만 생각해도 비용은 낮아지죠. 더 저렴한 샤시들도 있습니다. 문제는 샤시를 교체하려고 창틀을 뜯고 보니 전체적으로 조적구조인 거죠. 말 그대로 벽돌집인 거예요. 지금 조적구조는 쌓는데 인건비 때문에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두 겹으로 쌓고 콘크리트로 채워서 튼튼하죠. 30년 전만 해도 벽돌을 대충 쌓아서 올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창틀도 못 뜯고 붕괴 위험 때문에 확장은 생각도 못하는 겁니다. 갑자기 수리비가 추가되는 소리가 들리죠. 여기에 장판과 도배를 하려고 해도 벽지를 뜯었더니 안에 단열재가 없는 겁니다. 벽도 이 정도면 천정 단열은 생각도 못하죠. 스티로폼 단열재가 가격 단가가 높아서 수십 장 들어가는 단열은 포기해야 합니다. 아파트는 위아래로 집이 있어서 단열이 좋지만 단독주택은 위로는 하늘, 옆으로는 아무것도 없죠.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더 덥습니다. 다음으로 보일러를 새 것으로 바꿔야죠. 보일러 가격이야 사실 100만원 선에서 해결 가능합니다. 문제는 보일러 배관이 말썽인 거죠. 데워진 물이 지나가면서 집을 따뜻하게 해주는 게 보일러의 역할인데 물이 흐르지 않으면 배관이 중간에 터지거나 막히면 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게 됩니다. 이걸 수리하려고 생각하면 바닥을 전부 뜯어야 합니다. 또 수리비가 추가되는 거죠. 다음으로 주차 공간입니다. 30년 전에 지은 집은 건폐율이 높죠. 이때만 해도 우선 집을 많이 만들자는 취지에 단독주택 대지의 넓은 면적에 짓게 해놨습니다. 오래된 단독주택을 보면 대부분 담벼락 사이에 사람이 지나갈 공간을 제외하고는 큰 대문 안으로 집으로 가득 차 있죠. 그래서 집 앞에다가 주차하려고 봤더니 모르는 사람이 주차를 해놨네요. 그런데 단속도 안 되고 내 집 앞 거주자 우선 주차를 신청하려고 해도 앞에 도로폭이 6m가 넘지 않으면 주차 라인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살면서 주차 전쟁에 시달리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건축하려고 해도 앞에 도로가 4m가 안 되면 건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떼어내고 건축해야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건폐율에서도 손해를 보겠죠. 30평 지을 수 있는 공간에서 27평밖에 안 나오는 불상사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보안 문제입니다. 저희 집도 캡스 포함해서 3대의 CCTV가 있습니다. 아무리 담과 대문이 있어도 마음만 먹으면 들어오는 건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 개방된 단독주택은 구매하시면 안 됩니다. 지나가다 쓰레기 투척도 하기 쉽죠. 끝으로 주택 가격에 대한 문제입니다. 나중에 매도할 때 매수자가 있어야 팔 수 있는데 팔 수가 없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죠. 노후된 지역이라 재개발돼서 천지개벽으로 바뀌지 않는 한 개발 호재가 아파트처럼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밖에 벌레 문제, 정원의 잡초 관리 장난 아닙니다.
그럼 이제 장점을 말씀드릴게요. 먼저 층간소음 전혀 걱정 없습니다. 이것도 아래 집에 누군가 산다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말 그대로 혼자 거주하는 단독은 옆집에 소리만 안 들리면 새벽에 뛰고 청소기 돌려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게 최고의 장점이죠. 다음으로 2층 단독주택의 경우 1층을 임차해서 월세 수익이나 전세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 비용을 제외하고 관리비가 들지 않죠. 요즘은 아파트 관리비가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하는데 기본적인 인터넷, 전기세, 수도세 빼고는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건폐율이 높은 게 단독주택을 리모델링해서 사는 분에게는 오히려 좁은 대지에서 넓은 비율의 주거 공간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장점을 알고 나면 사실 다시는 아파트에 가서 못 살죠. 그럼 결론, 아무것도 모르는 분 가격만 저렴하다고 무턱대고 단독주택 절대 투자하지 마세요. 따라서 좋은 주택을 구매하려면 앞에 도로 넓이 재보고 주차는 어찌하냐고 물어보세요. 구청에 거주자 우선 주차 신청이 가능한지, 대문 앞 주정차 단속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벽을 두들겨보고 두께를 보세요. 얇으면 거의 한 줄 반으로 쌓은 벽돌 구조입니다. 단열재가 있는지 없는지 벽을 눌러보시고 보일러 설치 연식과 용량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방을 돌아다니면서 따뜻해지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일명 감정평가에서 자루형 토지라고 불리우는 곳은 저렴한 가격에 매수할 수는 있으나 제대로 볼 수 없으면 아예 매수를 피해야 합니다. 나중에 새로 지을 때 전면도로 문제부터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빌라 시세를 꼭 확인하세요. 요즘 빌라가 인기인데 최근에도 시세 변동 없이 유지된다고 하면 사실상 단독주택 가격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시장이나 번화가에 위치한 주택은 노후를 생각하시고 단독주택을 구매하시는 분은 1층을 상업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니면 추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격만 비싸고 삶의 질은 낮아집니다. 옆에 다가구 주택이나 다세대 주택과 트러블이 없는지도 꼭 확인해 보세요. 나중에 주민 간의 갈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을 잘 구매했는지 나중에 공사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만 전문적으로 공사하시는 분들은 직감적으로 압니다. 분명히 여기는 위치가 참 좋네요 라는 얘기를 계속 듣고 주변 공인중개사와 건물 짓는 분들이 계속 연락 온다면 실패한 투자는 아닙니다. 단독주택 주제 하나로 짧은 시간 내에 모든 것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확실하게 알고 투자해야 합니다. 나중에 정확한 입지 분석을 통해 수익률 좋은 단독주택을 구매하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구매하실 때 잘 확인해 보시고 모두들 부동산 부자 되세요. 아무나 부동산 전문가가 되는 그날까지 계속됩니다. 부동산 캡틴.